네, 코리아 빅샷 가겠습니다. 박근호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어서 오십시오. 자, 오늘 우리 박 파트너님 이슈 또 한번 보죠. 예. 야, 어제 110? 오전장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는데. 네,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. 이제 미국장이 안 움직였을 때, 미국장이 안 움직였을 때 코스피 흐름이 중요하거든요. 만약에 미국장이 안 움직였는데 꼭 뭐 미국장을 따라가라는 보장은 뭐 없긴 합니다만은 이유도 없고, 근데 미국장이 안 움직였을 때 국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자체 탄력이 나오는 거거든요. 진짜 우리나라 자체 탄력. 근데 어제 나름대로 자체 탄력이고 116포인트 남았다. 퍼센트로는 한 3% 정도 남았습니다. 네. 4,000비까지.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거꾸로 하면 네. 오늘이 되게 좋은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그걸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앞에서 보니까 프리마켓에서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요 며칠 사이에 시장을 끌고 왔던 두 주도 섹터가 오늘 다 주가가 좀 현재는 또 안 좋아요. 네.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장이 또 우리가 네. 간다. 가면 좋고 안 가도 상관없다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네. 예, 예. 우리 등산할 때도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잖아요. 네. 그 쉬었다 가야지만 더 높이 맞는 올라갈 수 있기 말씀입니다. 때문에 네. 오늘 시장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뭐 하루도 안 빼놓고 연일 뭐 사상 최고치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6일인가 연속 네, 올랐어요.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간다라고 해서 바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하나만 더 가면 뉴욕 시장이 만약에 한 10% 정도의 건강한 조정을 보인다. 네. 우리는 그 이상으로 더 조정이 갈까요? 아니면 그보다 덜 갈까요? 그냥 이건 이사님의 그냥 네. 요즘에 드는 직관적인 그냥 뉴욕 증시가 10% 정도 조정이면은 과거에 이제 하락 전환할 때 보통 10%를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꼽았었거든요. 네. 상당히 많이 이제 뭐 어떤 종목이 10% 떨어지는 것과 지수가 10% 떨어지는 건 다르죠. 그거는 뭐 사실 비교 대상이 네. 아닌데 일단 10%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가 사실 굉장히 그렇죠. 중요합니다. 그냥 지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단기적인 뭐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노이즈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거고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염려했던 거 뭐 어떤 뭐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M7의 어떤 실적이 네.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안 좋게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사들 많은 분들이 조정을 기다리고 계신데 안 와서요. 예. 조정의 어떤 근본 이유 그 부분이 중요하다. 뭐 또 그런 심지어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때가 오면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그때그때 할 거니까요. 자, 코스피는 잔치집인데 게임주 맞습니다. 게임주가 사실은 뭐 작년부터 계속 네. 조용해요.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게임주들 중에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거의 다 거래소에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뭐 그 크래프톤, 뭐 네. 넷마블, 뭐 다 그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흉내 정도는 좀 내줘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, 그다음에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. 다 이유가 있는데. 게임주는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냥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냥 따라서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뭐 게임주는 당연히 신작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 신작 모멘텀이 넷마블 빼고는 지금 살아나는 쪽이 그렇죠. 없어서 넷마블은 지금 벤피르로 지금 굉장히 좋은 어떤 시장에서 그 평가를 받고는 있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들은 지금 뭐 좀 약간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신작이 당분간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네,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헬스케어도 미중 패권 경쟁, 트럼프 이익이 주목할 섹터. 이건 무슨 얘기예요? 미국이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 빼고도 그 바이오 쪽에서도 중국과의 어떤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의약품의 중간 재료들 그다음에 뭐 우리는 굉장히 좀 뭐 하찮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뭐 면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의료 쪽에서도 견제를 한다라는 건데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을 더 지금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미국이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노보노디스크 오젬픽도 실질적으로 한
5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뭐 20만 원에 이제 가격을 낮춰버리겠다라고 이제 네, 네. 지금 노보노디스크 주가 보면은 지금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거든요. 실질적으로는. 그래서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뭐 CDMO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고요.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 의료 쪽,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경쟁도 이제 앞으로 뭐 트럼프가 많이 거론을 할 거다, 그런 내용입니다. 네. 그다음에 LG화학, 파나소닉 양극재 공급사. 어제 LG화학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. 근데 네. 이게 파나소닉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로 낙점이 됐다. 이게 확인이 된 내용인가 보죠? 네. 근데 어제 LG화학 주주분들은 정말 뭐 잔치집이었죠. 그 TV만 틀면, 경제 방송만 틀면 아마 이 뉴스가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, 사실 그 펠리서 캐피탈이 1% 갖고 있는, 뭐 1% 굉장히 큽니다만 주주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아는 지금 LG화학이 엔솔의 어떤 지분 가치가 뭐 전혀 적용이 네. 안 돼 있다는 부분,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희 월요일 날 추천드렸던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자산이 11조인데 지금 주가가 2조 원대 후반이거든요. 네. LG화학은 지금 그 부채도 진짜 부채가 시총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. 네, 근데 금호석유화학은 부채도 굉장히 양호하고 30%대고. 근데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, 어제 올라간 이유가 펠리서 캐피탈의 LG화학의 저평가라는 멘트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. 건데,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뭐 비슷한 이제 연관된 얘기는 합니다만 배터리 2차 전지 쪽이 좀 좋습니다. 네, 오늘은 좀 뭐 오늘은 좀 쉴 것 같아요. 시초가 좀 좋지는 않은데 네. 다음 카드가 뭔지 궁금합니다. 다음 카드. 사실 이 섹터나 업종이 계속 가려면 뭐 조선업처럼 계속적으로 뭐 신규 카드가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과거에 이제 배터리가 정말 큰 상승했을 때 이제 뭐 수요가 많아지고, 그 다음에 어디랑 뭐 조 단위의 계약을 하고, 그 다음에 어떤 자금 조달을 하고, 그 다음에 공장 증설을 해서 캐파를 늘리고, 이런 단계적으로 나오는 카드들이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일단 지금 다음 카드들은 이제 배터리 이제 뭐 셀도 마찬가지고 소재도 마찬가지고 네. 숙제가 하나 있을 텐데, 이제 실적으로 좀 약간 그럼요. 풀어줘야 될 만한 숙제는 수치가 나와야죠. 네, 그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2분기에 아니 3분기에 뭐 LG엔솔이라든가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렇게 몇몇 회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. 포스코피치엠도 그렇고 등등 그런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, 컨센서스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게 나와주는 게 중요하고, 컨센서스를 얼마나 더 넘어서느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. 자, 첫 번째 LG화학 얘기로 바로 좀 들어가 보죠. 네. 이거는 장 중에 나온 게 아니라 장 끝나고 이제 단독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장 중에 영향을 안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, 시장 제가 봤을 때 어제 LG화학 오른 게 이게 더 큽니다. 근데 장 중에 안 나왔을 뿐이죠. 근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나소닉 북미 배터리 공장용 양극재 공급사로 이제 지금 도장을 찍지는 않았습니다. 소위 얘기하는. 근데 거의 뭐 낙점이 됐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의견이고요. 근데 원래 파나소닉의 그 양극재가 어디요? 스미토모 스미토모? 메탈 마이닝 하죠. 네. 그럼 거기랑 이제 둘이 같이 공급하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?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의 물량을 상당 부분 그 LG화학한테 뺏긴 거죠. 실질적으로. 그래요? 네. 내용을 조금 더 보고 보죠. 요 내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나소닉과는 과거에 이제 거래가 있긴 했었었는데, 일단은 뭐 직거래는 이제 처음이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고, 당연히 테슬라형입니다. 이게 그렇죠. 원래 좀 파나소닉이 약간 테슬라에 들어가니까. 아쉽긴 한데, 뭐 옛날 얘기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, 테슬라가 처음에 LG화학 찾아와 갖고 자동차 처음 만들 때 배터리 만들어 달라고 그랬었어요. 근데 LG화학이 만들어 줬습니다. 네. 만들어 줬는데 나중에 LG화학이 미국 테슬라한테 니네 우리가 배터리 공급한 거 다시 다 떼갖고 갖고 와라고 했어요. 왜요? 예, 그러니까 테슬라가 너무 어떤 LG화학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어떤 그걸 하는 거죠. 뭐 몇 초 만에 100km에 도달을 하고,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얘네들이 너무 과하게 배터리를 지금 쓰니까 화재가 나거나 뭔가 그러면 문제가 이제 날까봐. 문제가 되니까 배터리를 공급했던 걸 다 뺏어왔습니다. 그래갖고 파나소닉으로 이제 간 거죠. 테슬라가. 그다음에 내용도 보시면은 이제 미국 네바다의 테슬라와 이제 기가팩토리 운영 중인데, 파나소닉이 신규 공장이 하나 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쓰이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이제 북미 물량은 대부분 파나소닉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, 북미에서 테슬라가 많이 팔리면은 LG화학의 이제 그 양극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급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예, 다음으로 가보죠.
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배터리 양극재는 소위경, 중위경, 대위경이라는 구분이 돼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중위경이랑 소위경을 섞어서 바이모달 형태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LG화학이 소위경 형태로 이제 공급을 파나소닉이 하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업은 코스모 신소재 하나밖에 없습니다. 코스모 신소재가 그 소위경 재료를 LG화학이 납품해서 LG화학이 이제 만드는 건데 LG 엔솔이 되겠죠. 이런 부분들. 그러니까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이게 어제 장 끝나고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소위경 양극재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그러게요. 크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제 그러면은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야 어제 이거 장중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게 어제 LG화학의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그렇죠. 시청자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. 그러면 앞서서 앵커께서 그 말씀해 주셨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주가를 한번 어제 주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게 어제 어이구야.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개파라 주가예요. 그랬네.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기업이 LG화학의 파나소닉 쪽의 양극재를 뺏긴 거죠. 뭐 뺏겼다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이제 MS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. 아니, 그러니까 독점하다가 누가 하나 들어와서 나눠 가기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이죠. 근데 이게 어제 뭐 큰 느낌 없이 유지됐다라고 하면은 펠리스 캐피탈 쪽이 더 그 어떤 상승 쪽에 큰 영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일본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금속 광석 한 걸로 주가가 7%가 급락을 네. 했어요. 이거는 LG화학은 오르고 경쟁자였던 이쪽은 내렸다라는 것은 우리는 장 후 끝나고 지금 뉴스를 체크를 했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되는 얘기가 거네요. 될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라는 주가가 이게 8월 15일이거든요, 올해. 네. 엄청나게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군요. 에코프로 생기기 전에 유미코랑 스미토모가 전 세계 그 양극재를 양분했던 기업입니다. 이제 지금은 뭐 어떤 생산량이나 이런 걸로는 에코프로가 원탑이죠. 자, 그 다음에요. 요게 다죠? 네. 예. 그래서 LG화학의 주가 급등의 사실 가장 큰 배경은 파나소닉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이 부분. 사실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스미토모 쪽에서 공급하던 거를 완전 대치라는 것인지 아니면 둘이 같이 병행해서 뭐 이를테면 5대5로 하는 이건 모르죠. 네. 근데 LG화학이 거기를 뚫었다라는 거, 파나소닉을 뚫었다는 거, 그게 결국 테슬라로 들어간다. 이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 되게 큰 어떤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LG화학의 이 아까 소입경 양극재 네. 예 이게 좀 더 어려워진 얘기긴 한데 이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데가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다. 오늘 한번 주가 한번 보시죠. 자,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가져온 종목으로 종목은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BCNC. 아유, 처음 들어보는 네, 굉장히 이름입니다. 좀 약간 낯선 종목일 수도 그러게요. 있는데요. 한번 좀 차분하게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합성 코츠, 천연 코츠. 네, 뭐 이게 이제 실리콘을 감싸고 있는 이제 포커스 링이라는 겁니다. 포커스 링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, 뭐 하나 머티리얼즈, 그다음에 TCK, 그다음에 KNJ, 뭐 월덱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리콘 링을 만들죠. 근데 만약에 실리콘 링이 있고,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합성 쿼츠 링이 있는데 순서대로 이제 좋고 비싸거든요. 근데 그 동안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BCNC만 이걸 소재에서부터 만들기까지 다 수직 계열에 있는 기업이 이제 유일하게 BCNC라는 기업인데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천연 쿼츠가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실리콘 쪽으로 만드는 천연 쿼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이제 램 리서치랑 지금 BCNC가 램 리서치 자회사가 전 세계 이 링 1위 기업이거든요. 이제 실펙스라고 그 기업의 특허 한 건을 무력화를 시켰습니다. 상당히 기술력적으로 이제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. QD9이라는 글씨가 QD9 플러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BCNC 링의 그 제품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저 QD9 플러스에 대해서 엄청난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고난도로 이제 그 기술이 좀 올라가고 미세화가 될수록 이 합성 쿼츠 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. 일단 그럼 뭐 가장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
맨 밑에 보시면 이 BCNC가 어느 기업에 이 합성 쿼츠 링을 공급을 하는지 이제 그 아이고야, 뭐 이게 홈페이지- 뭐 유명한 데 다 있잖아요. 네, 삼성 있고요, 하이닉스 있고, TSMC 있고, 세멘스 있죠. 그다음에 인텔 있고, 그다음에 뭐 키옥시아 있고, 키옥시아도 있고, 네, 소니도 소니 있고, 있고, 뭐 인피니온도 있고, 네.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네, 있고, 그러니까- 뭐 웬만한 데 다 있네요. 네, 유명한 때를 그냥 따온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BCNC 홈페이지에 우리는 이런 기업들과 어떤 그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. 이런 기업들을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이제 갈무리를 한 건데요. 네. 그러면 얼마나 좋길래 시장은 기존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실질적으로 낸드에만 좀 많이 쓰이는 포커스 링이거든요. 그럼 다음 장 보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왼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. 근데 수입해 오던 걸 BCNC가 이제 국산을 했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죠. 합성 쿼츠, 그다음에 그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이제 지금 현존하는 가장 그 낸드 쪽에서는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. 근데 수명, 맨 위에 수명 보시면 합성 쿼츠가 45일, 네. BCNC가 만드는,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SIC가 이제 15일에서 20일. 가격은 좀 비쌉니다. 근데 합성 쿼츠가 350만 원,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200만 원. 근데 이 카본 함유량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. 챔버가 계속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착이나 식각을 할 때 챔버는 말 그대로 이제 방이잖아요.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이제 진공 상태나 이런 데서 네네.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카본 때문에 이 링에서는 계속 그 챔버가 오염이 되거든요. 카본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. 좋은 게 그러니까. 아니죠. 네, 일단 불순물이 거의 없다라는 네, 네, 점. 네. 가장 중요한 거 공정이 어디에다 적용되냐. 합성 쿼츠는 D램, 낸드, 로직 반도체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고 일단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낸드 위주라는 점. 뭐 D램도 쓸 수는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밑에 제조사는 국내에선 BCNC 독점, 한마디로 또 해자가 굉장히 큰 해자가 있는 기업이고 이건 뭐 당연히 아시듯이 TCNK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압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이쪽은 그러면은 글로벌하게는 어때요? 합성 쿼츠는. 지금 합성 쿼츠 비율이 포커스 링에서 합성 쿼츠 비율이 중요한데요. 전 세계적으로 한 10%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동안에 그럼 왜 안 썼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올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가 좋아진 거지 올 상반기랑 작년에 맞아요. 안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IDM들이 반도체 제조하는 제조사들이 굳이 비싼 걸 안 썼습니다. 맞아요. 근데 네. 지금은 네. 200만 원이랑 150만 원 이거를 사실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. 이 수명이 거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. 그리고 뭐 반도체 단가가 좀 계속 올라가니까. 네. 네. 어제도 그 DXI 지수가 2% 이상 좀 올랐거든요. 그래서 자, 네.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확실히 뭔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는 거고. 그럼 차트 한번 볼까요?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차트는 좀 아직은 뭐 2천억 전후되는 극소형주기 때문에 수급이 좋은데요? 네, 수급은 뭐 샀다 팔았다 하긴 합니다만은 좀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외국인과 들어오는. 기관이 다 사고 있다는 네, 얘기인 거고. 그다음에 여기가 올해 고점이에요. 근데 여기가 이제 10월 아. 초, 9월 말에 있었던 고점인데 그거를 최근 어제 딱 찍었네. 3일 연속 그 오르네. 반도체 소부장에서 3일 연속 양봉 나온 종목이 최근에 별로 없거든요. 없어요, 요즘에. 이 기업이 이제 올해 고점을 넘었는데 별로 안 올랐다가 올랐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아직은 뭐 사실 2천억 정도 전후기 때문에 네.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역시 파트너님은 이제 종목 얘기를 할 때 제일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는군요. 하여간 앞으로도 하고 자 오늘 또 잠깐 또 예고를 좀 하죠. 예, 네. 8시 45분에 진행하고 네.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시간에 하는 거죠.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. 이번 주까지만 네, 이번 하는 주까지만. 거고. 이제 밴드 들어오시고요. 지금 오늘도 LG화학 관련된 뉴스 어제 장 마감 후에 굉장히 좋은 게 나왔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밴드에 올려드렸고 공개 방송을 오늘도 8시 45분에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이번 주 월화 수목 오늘까지 4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시해드렸던 종목 거의 100%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네, 오늘도 기대하시고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데일리 온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. 또 많이들 들어오셔서 좀 좋은 종목들 이렇게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파트너님 수고하셨습니다.